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 메커니즘 한번 해봅시다. 반응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반응을 줬을 때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가 충돌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랑 얘가 먼저 만나서 얘가 생성되고 이건 다 화학자들이 이제 각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요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 반응 메커니즘이랑 속도 주고 반응 메커니즘을 안 주고 메커니즘을 이 속도 반응식이 나오게 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라, 뭐 어떤 특징이 있겠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쌤이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따라와 봅시다. 반응 메커니즘은 우리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왜 필요하다고 보면 되냐면, 아까 적분 속도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나요? 아니, 미분 속도식,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미분 속도식을 떠올려 보세요. 뭐였나요? 속도랑 농도와의 관계였던 거 기억날까요? 그때 예를 들어서 BB가 CC가 돼봅시다. 되는 반응이 있다면 이 개수는 뭐였나요? 그렇죠. A, B랑 상관없이 MN이었다고요. 근데 얘를 A, B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단일 단계 반응일 때. 그 단일 단계가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다단계 반응인 얘를 메커니즘을 써놓은 경우. 메커니즘을 써놓은 경우는 개수를 바로 써도 돼요. 다시요. 메커니즘을 써놓은 경우는 써도 돼요. 될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써놓은 경우는 그 단일 단계 반응을 속도식으로 쓸 수 있다. 요런 말이요. 예를 들어서 1단계가 만약 속도 결정 얘가 속도 결정 단계라면 그냥 속도는 K에 HBR에 O2. 여기 있는 개수 1을 바로 여기 차수로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럼 아까 쌤이 속도 결정 단계라는 말을 툭 썼는데 이게 뭐냐요? 알아두세요. 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요. 그럼 누가 속도를 결정하냐? 가장 느린 단계가. 들어두세요. 뒤에 나올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커서 가장 느려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걔가 전체 반응 속도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 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는 뭐 좀 예를 들어볼까요? 1초에 10개를 한대요. 얘는 1초에 10,000개를 한대요. 얘는 1초에 100개를 한대요. 됐나요? 그러면 속도는 누가 결정하나요? 얘가 만들기만 하면 쑥쑥 넘어가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빨리 만들어내기만 하면 뒤에는 뭐 볼 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속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디 이동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히는 곳이 하나 있으면 딴 데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기가 결국 속도를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래서 가장 느린 곳이 속도 결정 단계다. 알아두세요. 왜 느리냐 물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서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나 커요? 뒤에 오늘 나올 거예요. 됐죠? 분자도라는 개념은 쌤이 스치듯 지나갈게요. 단일 단계 반응 차수라고 하고, 얘가 만약 단일 단계 반응이었다면 개수가 바로 차수로 올라가죠. 2, 1이 여기 1이었죠. 그러면 얘의 분자도가 몇입니까 물으면 차수를 답하면 되고 3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묻지 않을 거예요. 요 개념은 하나 알아둡시다. 중간체, 중간 생성물 뭐 이런데 그냥 중간체라는 이름으로 알아둡시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아까 반응에서 찾아볼까요?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죠. 그랬다가 반응에 쓰여서 어머 더 커졌죠. 그러다가 사라지죠. 즉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처음에 하나가 있었고 그 하나가 두 개가 됐죠. 그 두 개가 다 여기서 사라졌죠. 즉 속도,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는 반응 메커니즘에 있었는데 근데 실제 시계는 없는 것. 이게 중간체험. 그럼 촉매는 뭐예요? 반응할 때도 있고 끝나고도 있는 거. 나왔다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작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는 거. 얘가 촉매입니다. 중간체는 나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됐죠? 쌤이랑 한번 봐봅시다. 이거 쌤 문제 실어놨는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쌤은 속도 결정으로 가봅시다. 속도 결정 단계 중에 2개 정도만 알면 되는데 쌤이 뭐 다루고 싶은 건 2개인데 하나는 요렇게
대놓고 명시한 경우. 또 하나는 얘도 대놓고 명시하긴 했는데 앞에 하나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 그 단계는 빨라요. 반응이 빨라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뒤가 느려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단독으로 가는 게 있으면 뒤로 가는 게 느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맞닥뜨린 데가 어디냐면 진짜 많은데 생물체에 있는 효소 반응이 대부분 이래요.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미알리스 멘텐식이나 이런 걸 배우면 이걸로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됐죠? 이럴 때는 사전 평형 원리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뭔지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반응 속도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밑에 쓰인 걸로 할까요? 얘가 밑에가 느리니까 시험 문제도 웬만하면 써주긴 할 건데 앞이 평형이고 뒤가 바로 비가역 반응이면 앞이 무조건 빨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웬만하면 써줄 텐데 안 써줘도 이거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럼 반응 속도식은 누가 결정하냐면 느린 단계가 결정하죠. 그럼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 반응식인데 그 속도 반응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로. 맞죠? 여기 있는 개수가 바로 차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답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반응물의 농도로 나타낸다 했는데 여기 중간체가 들어가 있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됐죠? 그래서 이 중간체를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없애냐면 요걸로 없애요. 왔다 갔다 평형을 이룬다 했잖아요. 이게 빠른 반응이란 말은 평형을 이룬단 말은 간 만큼 돌아오고 간 만큼 돌아와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래서 가는 것의 속도가 그러니까 오른쪽 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K1의 O3인 거 이해되나요?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속도는요? K 인버스의 이건 거 이해되나요? 그 속도가 어땠다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 평형을 이룰 수 있어요. 빠르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O를 없애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O를 이렇게 O2분의 O3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어딨지? 아까 여기 O에 쌤 그러면 전체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다 개수니까 하나의 개수로 바꾸면 되고 O2가 들어있죠. 쌤 생성물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중간체가 들어있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중간체는 있으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따져보세요. 두 개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맞죠? 속도 상수, 반응 속도 결정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이걸 사전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사전 평형일 때 어떻게 구하는지. 쌤 정류 상태는 너무 까다로워서 뺐어요. 그 다음 바로 마지막 해봅시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뭐 온도도 있고 뭐 어쩌고 있는데 그냥 가장 원론적으로 하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은 충돌수랑 활성화 에너지예요. 충돌수를 바꾸는 게 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표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바꾼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촉매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실려 있고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활성화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이런 느낌이요. 잘 보세요. 반응이 일어날 때 A에서 B로 간 건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를 넘어서 가는 건데 이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얘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촉매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안 바뀌는데 요 턱이 낮아져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만약에 원래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으면 촉매를 쓰면 얘는 안 건든 상태에서 이 턱이 낮아져요. 무조건 낮아지나요? 아니요. 부촉매를 쓰면 더 높아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뭔지 알아요? 부촉매를 쓴 대표적인 예? 코끼리 치약 실험 아나요? 그거 과산화수소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약국에 있는 과산화수소 있죠. 우리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그걸로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면 이래요. 그래서 뭐 자점률이란 것도 있고 이런데 잘 보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봐. 속도 상수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딴 거는 뭐 자점률이나 이런 걸 다 상수 취급, 이 수식들을 풀어서 나온 상수값이고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온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됐나요? 그러면 반응 속도 상수가 클수록 우리는 속도가 잘 일어나는 건데 요 지수의 마이너스 보이나요? 지수의 마이너스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클수록 작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여기 익스포넨셜에 지수에 있으면 클수록 작다 생각하면 돼요. 즉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K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거꾸로 해석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속도 상수가 작아지니까. 여기는 거꾸로겠죠. 작을수록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 그치 맞죠. 얘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만약에 온도가 높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크죠? 맞나요? 그럼 얘가 반대니까 K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얘 보세요. T 보세요. T는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잘 보세요. 분모에 있을까? 우리 2가 있어요. 3이 있어요. 얘를 분수로 칠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클수록 분수 취하는 순간 작아졌죠. 다시 클수록 분수 취해서 작아졌죠. 근데 마이너스 있어서 작아진 걸 다시 뒤집어 보세요. 얘는 클수록 커지죠. 작아졌다 다시 커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온도는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요.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건데 지수 함수를 모르면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울 뿐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 개념만 알아가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는 클수록 K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 마이너스 때문에 작아진다고. T는 클수록 자 뒤집어서 작아지고 빼기로 다시 커져서 똑같다고. 요것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온도 올리면 K 크고요. 활성화 에너지 크면 이거 작아져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겠죠. 그게 누구냐면 촉매요.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에 로그 취해보세요. ln 밑이 2인 로그, 익스포넨셜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결과만 알아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결과만 알아주세요.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잘 봐. 취하니까 다 모르겠고 결과가 이렇대. 그러면 ln의 속도 상수에 대해서 다시 ln 속도 상수에 대해서 얘는 그냥 속도 상수로 상관없어요. 근데 ln 속도 상수에 대해서 t분의 1 관계를 구하면 그 기의 기울기가 r분의 마이너스 2a라는 거 알아주세요. 요거 왜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알아야 돼.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너무 많이 쓸 거라서. 온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활성화 에너지나 K를 구할 일이 생길 거예요. 다시 서로 다른 온도에서 활성화 에너지나 K에 대한 식을 구할 일이 있을 거예요. K를 구해야 되면 E를 줄 거고 E를 구해야 되면 K를 줄 거예요. 다시 온도가 다른 상황에서 K를 구하거나 온도가 다른 상황에서 E를 구해야 된다면 요 식을 써야 돼요. 됐죠? 이 식이나 요 식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실전이 자기는 편하다 하면 이 식을 아는 게 편하고요. 나는 원리가 편한데 하면 이게 편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때 또 쌤이 문제를 준비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